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어떤 거?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그냥 단순한 기출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심층 분석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라, 그 요령까지 써놨으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한번 두 번, 세 번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런 식이 중요한 거야. 그걸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페이지부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론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돌아가서 자,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률부터 보고 제1장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그중에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 현재 진도 나가는 순서 그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쪽대로 산다. 다만 자, 이거는 원래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7월 달 정도 가야 본고사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다만 이럴 때는 이렇게 출제된다는 경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시고 소개했는 내용은 조금 더 공부가 돼야 풀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1번부터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이랬죠? 그 아래 내용에 이건 30회 때문에 박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책 있죠?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서 있는 거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분 나온다? 요거와 관련된 건 기본서 167페이지부터 봐요. 기본서 16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무슨 용어 나오죠? 지구 단위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 낸 거야. 30회 때.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요. 이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요. 뭔데? 이거는 아직 색깔이 안 먹어져 있는 것 같다. 자, 도시군 계획 다시 칼라색이 먹었다. 이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요. 왜인데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요 개념적 얘기가 시험 문제 냈어요.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거를 일부 관리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한다. 시가와 주정 구역 계획을 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한다.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워 들은 거 몇밖에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또 하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있어. 나머지들은 없어요. 거짓말이야. 일부 관리 계획의 말, 이 말 법에 없어. 또 도시군, 여기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또 나오죠? 근데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고 시가와 주정구역 계획이라는 건 아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짓말. 나머지 세 가지는 실제로 있는 거. 이 중에 뭐다?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개념 정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경향. 박스 문제들을 저런 식으로 용어를 써놓고 그 용어와 관련된 박스 내용이 무슨 뜻을 갖는 것이냐라고 내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자, 박스 문제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출제된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박스 이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실 것. 자, 다음 문제. 이거와 관련된 유사 문제로서 어떤 게 있을까? 첫째, 광역도시계획은 개념과 관련된 유사 문제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17회 때 시험 문제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란 뜻이 뭐죠? 넓은 지역. 그럼 넓은 지역이니까 반드시 몇 군데 관역에 걸쳐야 돼? 인접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칠 때만 수립할 수 있지. 광역도시계획은 자기 관역구역 내에서만은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봐봐.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한마디로 뭐죠? 자기 관역구역이잖아. 그럼 서울특별시 내에서 인천광역시 내에서만 수립한다. 그건 절대로 무슨 계획이 될 수 없어? 광역도시가 될 수 없어요. 광역도시는 최소한 몇 군데 걸쳐야 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럼 물어보죠. 특별시 광역시에 장기발전방을 제시하는 계획이 뭘까? 자기 관역구역에 장기발전방을 제시하는 것.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건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장기발전방을 제시한다. 이거 들어가는 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특별시라는 관역구역, 광역시라는 관역에 장기발전방을 제시하는 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지. 이건 광역도시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는 항상 둘 이상의 관역구역,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광역계획권.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망을 제시하는 것. 요거를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자, 2번 도시군 계획이란 요 도시군 계획 우리 아까 용어정에서 아직은 안 했었어요. 1, 2월 달은 3월 달에 가서 나올 건데 도시군 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이때 군에는 자기 관할구역 개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관할구역은 어디가 맞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을 관할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군에는 관할구역 장들 모여 그러면 누구는 못 온다 그랬죠? 광역시 군수는 참석 못한다 그랬어. 광역시 군수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 인천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이니까 인천광역시장이 오지. 거기 쫄랑쫄랑 누가 쫓아오면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쫄랑쫄랑 쫓아오면 이 인천광역시장이 뭔다? 발로 찬다 그랬죠? 엠마 네가 여기 왜 따라와 이 새끼야. 너는 관악의 장이 아니야. 오지마 그러죠. 그럼 누가 관악의 장이죠? 여기 가평군, 양평군 군수는 관악의 장이지만 누구는 아니다? 강화군수, 옹진수는 관악의 장이 아니라 그랬어. 따라서 광역시에 있는 관악의 군은 포함시킨다, 제외된다?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야. 광역시 군에 있는 군은 제외해놓고 군하고 괄호 열고 광역시 군은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광역시 군에서 수립한다? 이게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야? 그냥 뭐라 해야 돼? 그냥 군 해놓고 괄호 열고 광역시 군은 제외라고 쓰는 게 맞아. 군, 괄호 열고 광역시 군은 제외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을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건 우리 책에 있어 없어요? 몇 페이지? 167페이지. 동그라미 몇 번? 3번에 있는 거야. 16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도시군 계획하고 나오죠? 그 용어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는 거 어디서 수립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수립하는데 군, 괄호 열고 무슨 군은 제외? 광역시군은 제외라고 써있잖아. 그걸 시험 문제 낸 거야. 아셨죠? 그러나 이건 15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건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관할구에 군은 제외시켜라. 자,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 어디서 났어? 지구단위는 도시계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15회, 17회 때 옛날에 난 건데 뭐가 틀렸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그랬지. 전부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럼 도시 여기서는 지금 첫 문제에서 뭐라 했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랬죠. 그럼 도시군 계획을 도시에서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이라고 군에서 수립할 때는 군계획이라고 그래. 아까 설명했었죠 오전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다시 줄이면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이고 시골에서 만들면 군계획이야. 군에서 만드는 건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이렇게 말한 거고 어쨌든 이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는 안 되고 반드시 항상 일부에서만 수립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남양주시 전부에서는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할 수 없어요.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는 수립 안 돼. 어디서만 수립해야 돼? 일부. 그럼 남양주시 호평동만 이런 식이야. 서울특별시 저 무슨 지구에서만 이런 식이지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는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다음 4번 또 뭐가 나오죠? 4번에 관한 건 위로 올라가서 2번 문제 국토이계획이 용이하는 법률상 용어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용어정의야. 자, 무엇이란 뭐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한 어디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진지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가 문제되죠? 무엇이란 뭐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 제한 그랬어요. 무슨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대요. 그럼 어디에서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무슨 지역일까? 용도 지구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어디서 한다 그랬죠? 이건 용도 지역에서 하는 제한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은 어디서 한다?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말이야. 용도 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걸 뭐라 본다? 그걸 용도 지구라 한다.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강화, 완화하는 게 뭐다? 용도 지구. 아까 우리 지금 처음 봤던 건 이거 있던 거야. 용도 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서의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걸 뭐란다? 용도 지구라고 하고. 그럼 용도 지구는 왜 정한다? 용도 지역에 여기다 또 들어가죠. 똑같은 니은이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한다? 증진시키고 뭐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 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용도 지구 개념을 정리한 건데 용도 지구는 왜 정한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그게 핵심이야.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려고. 그래서 정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답은 기억 니은이 용도 지구고 2번은 용도 구역. 아니요, 용도 지역이네.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니까 결국 1번이 정답이네. 그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와 관련돼서 또 내용들 밑으로 좀 더 가자. 쭉 올라가자. 자, 그래서 요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한 거고, 자, 출제 분석 보죠. 박스 문제의 형태이다. 최근 3년간 언제부터? 31회부터 언제까지? 33회까지 최근 3년간 박스 문제로 단어나 또는 저런 개념을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냈다? 4문제가 단어라든지 또는 개념을 묻는 게 4문제 났었고, 박스 문제로 숫자 관련 문제가 몇 문제 난다? 무려 1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건 무려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할 거고, 다음 5번 볼까요? 다시 오르락내락하게 본다. 유사 문제 보시죠. 그럼 용도 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대한 어디서의 제한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 완화하려고 뭐 지정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을 지정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용도 구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용도 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서의 제한을?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에서 제한한 걸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으로? 용도 구역도 뭐로 정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란다. 저것도 2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국토위계 및 운영하는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문제 났었죠? 온라인 거 그대로잖아. 쓰라고 했더니 못 써서 문제지.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뭐뭐 있었습니까?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요거 오늘 괄호친 게 이거죠? 요거 쓰라고 시킨 거야. 도시개발 사업 쓰랬더니 도시개발까지 쓴 사람 많이 써. 그 사람들 일단 맞은 거로 본다. 해놔. 그리고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무슨 사업 있다?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그럼 박스 속에 들어간 거 모두 옳은 걸 골라놨을까? 모두 옳은 게 몇 가지죠? 3가지 다 들어가.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비긋. 5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최근에 출제 경향은 뭐 이런 문제가 모두 옳은 걸 고르라. 또 이거죠? 문제 경향이야. 다음 박스 안에 있는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이 모두 고르라는 이런 문제 출제가 급격히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문제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에서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야. 자,
어디 갔어? 몇 번이야 이거? 또 7번까지 넘어갔니? 6번. 이거 내용은 아직 이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손이 왔다 갔다 하지 안 된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못 옳은 것 또는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30회까지는 잘 봐요. 박스 안에 지문 중 모두 옳은 것은 약 50% 충족됐어. 아까 29회 때 시험 문제 낸 거, 요 29회 시험 문제야? 좀 전거 3개가 다 뭐 있었어? 옳은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5번이 정답이었었잖아. 기억, 니은 세 가지 다 다른 거. 이런 게 다 옳았다 또는 다 틀렸다는 게 박스에 낸 지문 중에 모두 옳다 또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됐다? 30회 때까지는 박스에 낸 지문 중 모두 옳은 것은 약 50% 정도 출제되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면 박스에 만약 3개가 주어져. 그럼 3개 지문이 다 맞는 거야. 이게 다 틀린 거야. 그게 몇 프로 정도 된다? 50% 정도 시험 문제가 났다면 그 정도 했었어. 그런데 잘 모르는 그때까지는 그러므로 잘 모르는 문제라면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박스 속에 있는 지문들은 다 맞는 거다. 다 정답이다.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거로 그냥 모르면 그렇게 찍어라. 왜? 확률적으로 50% 정도는 그게 맞으니까 그게 정답 확률이 높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모두 옳은 것을 고르라는 20을 문제가 났는데 최근 3년 동안 박스 문제 중에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가 몇 문제 났다고? 3년치 다 합쳐보니까 21문제가 났는데 그 21문제 중에서 모두 옳은 지문은 몇 문제뿐이다? 2문제밖에 없었어요. 21문제 중에 지문이 2개가 3개가 있으면 3개 다 맞는 거, 4개 있으면 4개 다 맞는 거, 5개 있으면 5개 지문이 다 맞는 거. 이거는 몇 문제밖에 없어서 2문제밖에 없고 나머지 19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지문 중에 적어도 하나나지 2개 지문은 뭐한 거? 틀린 문장으로 출제되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냈을 때 박스에 있는 내용이 다 맞는지 다 틀린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두 개는 틀린 지문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박스 속에 있는 게 다 맞을 거라고 곧담시로 찍었다가는 틀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21개 중에서 두 개밖에 없었어. 다 맞을 확률은. 그 지문 속에 있는 게 다 옳은 정답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정답이야. 이거 찍었다가는 확률적으로 21점 문제에 2문제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그건 찍으면 돼, 안 돼? 이제는 안 돼. 50% 확률이 아니야. 엄청나게 떨어져요.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적어도 지문 중에 1개 내지 2개는 틀린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건 답이 아닐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는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강의할 때 그랬었어. 뭐 박스에 있는 문제 잘 모르면 뭐라고? 일단 다 맞는 거로다가 고르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겁을 했거든요. 아니거든. 그건 옛날 얘기지. 최근에는 절대로 문제 그렇게 안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 올해는 다 맞은 지문 하나도 없었어. 박스 속에 있는 게 11문제가 박스 문제 났는데 그중에 박스 속에 있는 지문이 다 옳은 걸 고려해서 그 5개나 3개나 4개가 다 올랐던 지문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 모르면 다 맞는 거로 찍으라고 이렇게 버리면 그건 출제 경영도 모르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안 돼요. 실제 경영에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유사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전 및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아, 틀려? 오늘 여러분들 문제 냈던 거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맞죠? 자, 비 오는데 아저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시라고 고생 많죠? 그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전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야. 기반시설 중에서 뭐 된 거?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전 및 개량하는 사업이지 그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면 틀려버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설치전 및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맞죠? 그러니까 18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고쳐야 된다.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른다? 응용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응용문제죠? 가만히 있어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 그랬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알아? 재개발 재건축이 떠올라. 왜? 무슨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 왜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지? 아니걸라. 이때 정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때 정비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 여기?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뭐 하려면 세 가지. 기반시설을 첫째 설치, 두 번째 정비, 세 번째 개량.
그때 말하는 정비자 이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라고 시험 문제를 내고 설치 다음에는 개량을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정비란 말을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설치라는 앞에 있는 것만 외우면 안 돼. 설치, 정비, 개량 여기까지 외워야 돼. 그럼 하천은 뭐죠? 아까 하천은 뭐랬어? 방제시설. 무슨 시설 일종이야?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이잖아. 그러니까 하천은 아까 방제시설이었고 기반시설이니까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업 중에서 설치하고 개량을 빼버리고 무슨 사업? 정비란 말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천의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무슨 하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고 그런 사업은 무슨 게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하천 정비 사업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데 뭐라는 거?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그런 하천의 정비 사업이니까 이건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하천은 방제시설은 기반시설에 속하고 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하천은 한마디로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개념 정의를 잡아 하나하나. 자, 첫째 하천은 기반시설 맞죠? 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면 그 하천은 무슨 시설이 된다? 저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기반시설. 특정한 장소에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이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도시군 계획시설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야. 27회 때는 저런 식으로 응용 문제를 냈었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천의 정비 사업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 응용 문제로 저렇게 출제한다. 그런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끌어올려보자. 4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에 따른 사항만을 모두 가는 것.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 용기도 정지. 찾으라는 얘기야, 이 속에. 용기도 정지가 뭐죠? 첫째, 용기도 정지 들어있나? 용기도 정지 하나 있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용기도 나왔잖아, 그죠? 하나 찾았죠? 네, 정지, 용기도 정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있었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안 낸다는 얘기야. 너무 길어지는 거 싫어해. 그걸 빼버려. 뭘 뺐어? 설치도 빼고 개량도 빼버리고 정비에 관한 게.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게. 그것도 같은 말이죠.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게. 그럼 더 못 알아들을걸? 그죠? 설치, 정비, 개량 중에 다 빼버리고 개량에 관한 게. 그래도 도시군 관리 하는 거 맞다는 얘기입니다. 설치만 해오면 안 돼요. 설치도 되고 정비도 맞고 개량도 맞고 셋 중에 하나만 써도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일단 맞는 거야. 그럼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랬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까 했었잖아 우리 애우라고. 이거 뭐죠? 무슨 시설이죠? 용도? 구역. 아까 5가지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에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읽을 때 이렇게 잘라 읽으라고 아까 했었잖아. 그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뭐야?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이 아니니까 용도지역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역.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건 용도구역에 들어있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도구역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자, 결론. 구역자 들어간다고 아무데나 갖다가 용도구역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역자 들어간다고 어디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안 돼? 용도구역에다 꾸역꾸역 갖다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구역자 들어가는데도 용도구역이 아니게 있어. 즉 용도구역이 아니라면 무슨 계획을 해서는 안 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면 안 돼. 도시군으로 지정할 수 없어. 그럼 구역자라고 들어가서 다 도시군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야. 용도구역만 도시군으로 지정하거든. 그러니까 구역자 들어간 중에 아닌 것들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일단 답부터 보고. 그럼 뭐가 빠져야 돼? 요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그러니까 니은만 빼고 나머지 몇 가지? 3가지. 그럼 기역, 피귿, 리얼. 정답 일단 5번으로 먼저 해놓고 요거와 관련된 우리 밑에 문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 자, 7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사항은 용기도정이 5가지가 있다. 그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지정에 해당하므로 무슨 계획을 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우리 도자니까 그것도 도시군을 해야 된다. 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이란 이 3가지에 관한 것. 왜 개량자가 이 개량자가 됐냐? 잘못 써 있어. 요 개자 뭐로 붙여야 돼? 고칠 개자야.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죠? 이거 개량이 아니라 이게 조그맣게 볼 때는 안 보이게 되네. 크게 보니까 보인다. 자, 이때 개량 무슨 게야? 개량. 고친다는 뜻이니까 설치제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발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러나 요게 중요한 거야. 뭐라 해야 돼? 딱 3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요 3가지는 무슨 자 들어가도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용도구역 아닌 거 가장 중요한 게 3가지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요거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영순이고. 자, 출제 분석.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데 이 내용의 출제 경향은 몇 가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문제와 같이 법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법이 하나 있고 법주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뭐 있다? 이를 응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도 있다? 어려운 건 이 응용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응용할까?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몇 회 냈던 거야 이거? 24회 때 냈던 거야. 24회 때 문제 보니까 뭐죠?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무슨 시설? 공간시설에 그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에 속한다. 문제가 이렇게 났었어요. 그러면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을 뭐라 부르는데? 공간시설. 공간시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근데 문제는 공간시설은 뭐의 일종이다? 기반시설의 일종. 아까 있었죠? 한미간의 방공포 교환 공유 있었잖아. 근데 방공포 교환 공유에 공간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시설은 맞아. 공원, 녹지, 유원지는 공간시설이란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을 뭐 한답니까? 설치한다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그러니까 공간시설에 설치했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죠? 기반시설에 설치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응용해서 내는 거야. 이건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계획이구나. 무슨 계획을 해야 돼? 원래 도시군 관리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에 속한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계획으로 넘어자?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어 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뭐 들어간다? 광역 도시계획부터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광역 도시계획에서 첫 번째 문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 첫 번째 이건 광역계획권이 언제야? 33문제야. 언제 거야? 작년 시험 문제 이게 33이니까 광역계획권이 어디 걸쳐 있어? 2 이상의 도에 관할구에 걸쳤는 경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도에 관할구에 걸친다 이랬습니다. 도래요. 2 이상의 도래요. 그럼 우리는 뭐만 했는데 2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배웠지만 2 이상의 도에 걸친다 했더니 이 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를 같이 이룬다. 가평군하고 춘천시하고 경계를 같이 한다. 그게 2 이상의 어디에 걸친 거야? 도에 걸치는 거죠. 그때는 뭐와 똑같다? 2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말과 같은 소리야. 어디에 걸친다는 거야? 광역자치단체 있죠? 우리 광역자치단체 거기다 걸쳐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말이나 2 이상의 도도에 걸치는 거나 똑같이 그건 시도에 걸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해당 도지사들은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강원도도지사들은 뭐야 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자, 핵심 오늘 했잖아.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딱 2 사람이야.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내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것밖에 없었지. 언제 무슨 놈은 지들끼리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 같다는 거야. 지정권자만 정확히 하면 돼.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도 내에서는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그러니까 도도에 걸치니까 누가 지정해야 돼? 국장이죠. 그때는 국토교통원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 2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는 경우. 그럼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내에 있으니까 어디 걸치는 거야? 시, 군에 걸쳐 있다. 여기 경기도
여기 어디 도에 거치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구리시 그렇게 거쳐 있단다. 이게 같은 도내에 거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도에 있다면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 또는 병행된다? 그랬나요? 아니요. 누가 그랬어? 도지사가. 먼저 무슨 놈의 도지사가 국장하고 왜 같이 합니까? 그건 도지사 지 혼자 광역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을 한다는 이 말이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 자, 세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관계 중앙행정장의 의견을 들은 후 뭐가 된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면서 중앙행정장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칠까? 도지사는요, 지가 밑에 있는 자기들 해야 되죠. 이 중앙행정장은 누구랬죠? 장관들. 중앙도시계획은 어디 있는 거? 아까 했었잖아. 중앙도시계획은 어디에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 그랬어. 그죠? 근데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걸 쳐야죠. 그때는 그냥 관계 행정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뭐 친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한단다. 그래서죠. 절차는 관계 행정위원장의 의견 듣고 그다음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지 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중앙도시계획은 누구 밑에 있다고? 국장 밑에 있다고 했는데 감히 도지사가 국장 밑에 있는 걸 가가지고 야 니들 이거 한번 심의해봐. 그러면 뭐라고 한다? 야 너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국장이 시키는 일만 해. 국장이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답니다. 그냥 관계 행정위원장과의 의견을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이지 그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귀를 기본 논리를 정리해야 되죠. 또 4번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뭐라면 변경하려면 국장이 지가 지정하는 거하고 변경하는 것보다 같은 절차로 보시면 돼. 시험 문제가 요새는 지정하려면 이렇게 안 내고 뭐 낸다? 변경하려면 이렇게 내면 뭔가 이상해. 지정하려면 하는 건 금방 알아듣겠는데 변경하려면 하면 이게 뭐지? 어려울 거 없어. 지정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정자를 빼버리고 또는 변경해서 변경자만 넣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광역권을 변경하려면 그럼 지정하려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관계 밑에는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시도의사 또는 쫄따구들 시장군수 이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죠. 자기 밑에 있는 누구죠? 지방도시계획이 누구일까? 아까 말했잖아. 국장은 어디에 그래서? 지방이라서? 아니야.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라 그랬었지. 그때는 자기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는 거칠 수가 없어요. 국장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은 도대체 어디야? 시도도시계획이야? 시군도시계획이야? 아니야. 국장은 항상 자기 밑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순서대로 서로 바뀌어서 이런 게 틀린 겁니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라. 그럼 5번은 중앙행정위원회 장, 또 하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또는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국장하고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책에 보셔요. 여러분들 책 170페이지. 몇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중간에 나오죠? 그 중에 1번 지정권자의 동그라미 3번 보실래요? 동그라미 3번. 나와요? 지정권자의 동그라미 3번.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말 나오죠? 바로 그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옳은 정답이죠. 근데 요번에 1월 달에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하죠. 왜 안 한다 그랬죠? 어떤 절차와 관련된 것들, 이거 다 절차잖아. 몇 번이 다 절차야. 문제를 보세요. 지금 그리고 절차가 아닌 거 똑 떨어지는 거. 이거 1번. 이건 절차 아니야. 그죠? 둘 이상의 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했을까? 끝. 두 번째는 같은 돈에 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땡. 그런데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다 뭐죠? 절차들에 관련된 거야. 첫째, 3번은 뭐 가는 거고?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광역권 지정 변경 절차. 도지사가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할 때 절차에 관련된 거죠. 5번도 이건 지정할 때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그럼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지? 이건 다 절차들에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가 별로 안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절차 문제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 근데 이 절차가 되게 까다롭죠. 왜요? 뭐가 치고 이게 애올려야 되니까 머리가 돌아버려. 그러나 간단하게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는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돈에는 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만 하면 똑똑 떨어져서 좋은데 뭐가 친다. 이건 다 외우려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절차 시험 문제가 사실 남은 날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배로 다 늘어나 이게. 근데 이것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왜? 아니 공인중개사가 이거 절차 지들이 애워서 뭐 할 건데 야 도지사 너 이거 지정하려면 뭐 고치는 데인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까? 이거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지정권자 지들이 할 일이지.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고. 이런 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근데 시험 문제 출제원들은 자꾸 이 파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힘들어도 절차도 외울 때까지는 외워둬야지만 문제를 접근하지. 갈닥갈닥하게 절차는 빼버리고 그냥 핵심만 딱딱딱 전달하고 그렇게 땀치고 공부했다가는 문제 접근 못한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공부 안 하면 시험 문제 풀 때 말짱 도루묵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저도 절차는 안 가르치고 싶어. 근데 어떡합니까? 시험 문제가 나는 걸. 절차가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9번으로 들어가자. 자, 여기 출제 분석 간단히 한번 볼까요? 출제 분석. 둘 이상의 시도에는 둘 이상의 도가 포함됨에 주의한다. 둘 이상의 시도는 어디 포함된다? 둘 이상의 도도 같이 시도라는 개념에 같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 지문 3, 4, 5는 광역계권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출제 문제는 이렇게 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므로 지정 절차를 소리할 수는 없는 이유이다. 힘들어도 절차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여러분들 수험생의 어쩔 수 없는 고난의 길이더라 얘기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안 갈 수가 없어.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공부하자. 자, 2번 광역도시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자, 1번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항상 그래. 광역도시계에 대한 무슨 기준?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부가 정한다. 이렇게 보세요. 이것만이 아니야. 그냥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수립하는 사람. 원래는 국장이 지정해주면 누가 수립해? 원래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죠? 지정은 누가 해주고? 국장이 지정하고. 배운 거잖아. 지난주 숙제에 들었잖아. 국장이 지정해주면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사들이 지들끼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의사 세 사람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수립하잖아. 시도사 수립하잖아. 그럼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하라고 그 가이드라인, 영어로 가이드라인, 우리말로 기준을 정해줘. 누가 정해줘야 돼? 시도의사들이 수립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야, 니들이 계획 수립해. 라고 먼저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하라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누가 정해줘야 돼? 최고대빵 국장밖에 없잖아. 시도의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장이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야, 니들 앞으로 수립할 때 니들 셋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수립해.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라는 요 가이드라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한다? 국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냥. 근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어. 사실은. 읽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몇 군데밖에 없다냐?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그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여튼 그래도 좀 찜찜하면 어디까지 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수 있어. 잘 모르겠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정리하셔야 돼. 그렇지만 뭐가 한다? 수립 기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시도의사가 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볼 것도 없어. 땡! 종치는 거야. 무슨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기준 시도의사가 정한다. 땡! 틀렸다. 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띵똥땡. 기준 혹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면 그것도 일단 맞는 문장으로 보셔도 돼. 보통은 그런 건 장관을 갖다 영어로 바꿔서 틀렸다 이렇게 내는 경우는 없어. 하여튼 시도의사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국토교통부자가 들어가면 맞는 거로 기준은 항상 그렇게 풀어라. 아셨죠? 2번 광역계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는 누가?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같은 돈에다가 누가 지정했죠? 같은 돈의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했잖아. 그리고 지가 수립합니까? 아니잖아.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밑에다 시킨다 그랬죠?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에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또는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런 건 또 무슨 소리죠? 3번도 뭐야? 절차잖아. 3번 같은 건 또 절차에 관한 거야. 그럼 또 절차니까 또 잘 생각해야 돼. 이건 절차들은 만만치는 않아요. 자, 절차는 무슨 내용? 시도사 시장군수는 광역에서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거 지금 모르는 거야. 둘은 나눴죠. 아까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원래 누가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주면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걸 한꺼번에 쓴 거야. 둘이 다 쓴 건 이건 국장이 지정한 건 시도사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랬죠? 그걸 한꺼번에 써서 시도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지들이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수립 절차, 변경 절차 같다는 뜻이야. 원칙적으로. 그러면 미리 뭐 해야 돼? 관계 시도, 시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래버렸네.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백날 읽어도 못 알아들어. 자, 잘라서 봐봐. 시도지사가 수립하려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야. 누가 할 때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거쳐 있잖아. 그럼 누구도 의견 듣는다? 서울특별시 의회, 인천시 의회, 경기도 의회. 이게 무슨 말이야? 시도 의회 의견 듣고 또 가운데 누가 껴있었죠? 부천시 껴있잖아. 그럼 부천시장은 수립권자에 안 들어가. 경기도 도지사가 수립권자지. 도지사가 수립하지. 부천시장은 그 수립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부천시장한테 시킵니다. 부천시장 물어보죠. 네 지역을 관통하는 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천시장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부천시장 의견 듣는 거. 그게 시장 의견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뭐 있었어? 연천군 가평군이 거기 있다면 그다음에 연천구서 가평구서한테 물어봅니다. 니들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듣는 건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면 어디죠? 우리 네 군데 저기하고 어디야? 포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가평군하고 양평군 여기다가 광역계획을 지정했지만 그 네 명의 시장 군수가 지들이 수립할 때는 뭐 든다?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시군 있죠? 우리 여기 남양주 시의회, 가평군 의회, 이 의견이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둘을 다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써는 거고 쪼개라면 지금 말한 대로 쪼개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보다 맞는 문장이야.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이런 건. 또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이건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죠?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관한 건 수립 절차 몇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3번 위에 수립 절차 1번 기초조사하고 나오죠? 기초조사의 두 번째 줄 보면 거기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해놓고 그러려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죠? 예, 거기에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나와 있고 이건 절차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사할 때 거치는 절차다 이런 얘기죠. 또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건 어디다 지정한 거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놨어.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원래 수립권자가 누구였었죠? 시장수들이잖아. 요놈들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안 올라와요. 누구 열받는다? 도지사. 지가 그때는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 지난주 숙제에 낸 것도 있었고 오늘 문제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 다 공부한 거잖아. 따라서 문제에서는 뭘 물었지? 한참 읽다 보면 뭘 물었는지 모르겠어.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 그럼 틀린 게 어디 있어요? 2번 있나? 예, 아까 여기서 어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2번이 틀린 내용이죠? 이렇게 풀어라. 그 다음에는 지금 내용 뭐냐? 자, 출제 분석에서 요거 기본 원리 한번 봐요. 출제 분석. 공법의 기본 원리라고 한 건 꼭 나중에 별도 색깔을 칠해. 아셨죠? 색을 거기다가 입히는 거 있잖아. 그 사인, 뭐야? 그 뭐라지? 색 나오는 게? 형광펜. 그 형광펜으로다 공법의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은 다 형광펜 처리를 해버려. 나중에. 왜? 이거는 이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법 문제에 다 공통으로 적용됐다니까 한번 외워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원리다? 아까 했어.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무슨 구역의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부에서 정한다. 왜 그랬을까? 수립권자나 지정권자보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더 높은 자가 정해줘. 밑에 있는 놈이 기준을 정해줄 일은 없잖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니들이 이거 할 때는 앞으로 이런 기준에 맞게 해. 위에서 시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국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도사가 수립권자에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누구밖에 없다? 위에는 국장이 기준을 정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공법에서는 기준하면 누가 한다? 국장이 정한다 라고 정리하시고 이런 지정 절차만 그런데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해요. 뭐 이거 싸가지 없는 문제란 말은 그냥 넘어가도 돼. 하여튼 합격률을 낮추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자. 이건. 자, 다음 문제 몇 번? 13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시간상 우리 광역도시계획까지만 풀게요. 나 문제는 다음 주로 다시 넘어가자.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첫째,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오늘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어요. 그때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뭔다?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 협의한 결과가 뭐였었죠? 오늘 협의자 괄호 썼잖아. 협의자 쓰랬잖아. 협의가 무슨 협의죠? 야, 너 하겠니? 아니. 너 하겠니? 아니. 너는 못하겠지? 시장수끼리 모여서 협의한 결과 뭐 하기로 했어? 못하겠다. 수립 못하겠다는 얘기야. 광역도시 수립 못하겠대. 그러면 누굴 찾아가자?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뭐자? 요청하자. 야, 도지사님,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안 그랬어?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 문장이잖아. 맞는 문장. 두 번째,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부가 정한다. 또 나왔잖아. 위에 있던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 이게 기본 원리야. 그래서 기준 국토부가 정한다. 맞죠? 세 번째, 광역도시계 수립을 위한 뭐하죠? 공청회. 이건 나중에 절차에 들어있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책 어디에 나오냐면 172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에 맨 위에 기초조사 다음에 공청개최라는 절차 있죠? 거기 공청개최 보면 왜 한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을 개최하는데 그때 개최할 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다. 광역권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만 따로, 부천만 따로, 인천만 따로 이렇게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다. 수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4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요거 절차였거든. 이것도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번? 5번 보세요. 5번. 172페이지 맨 밑에 5번. 송부, 공고, 열람, 송공열, 송공열. 자, 누가 송부하라는 얘기야? 지금 국장이 지가 결정했으면 수립을 했죠? 광역도시 수립했어. 그럼 어디 갔어? 아, 국장이 지가 직접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지가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열람시킬까? 대빵은요. 저쪽 밑에 있는 사람들 직접 만나는 거 골치 아파해. 싫어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밑에다 시켜버려. 그럼 누구한테 시켜? 시도사한테 송부해버려. 그래서 시도사한테 송부하고 시도사가 송부, 송공열, 송부야. 시도사한테 송부해. 그럼 송부받은 누가? 시도사. 지가 공고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지가 열람시킨다. 그래서 대빵은 직접 지가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열람시키는 절차는 대부분 안 한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좋은 거야. 중앙부처에 있으면 뭐죠?
민원부서가 아니라 하잖아. 그래서 중앙부처는 민원부서가 아니야. 사람들 대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쥐들은 그런 민간인들 왜 진상 있잖아. 진상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하면 그거 진짜 머리 돌아버리거든.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왜? 밑으로 내려보내서 공고하고 열람시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직접 하지 않는다. 이게 4번 절차에 들어있죠. 저 5번 광역. 그러니까 문제가 뭘 고랬지? 맞는 걸 고랬어? 틀린 걸 고랬어?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야. 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산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누가 지정해 준 거야? 광역계획권. 이 문장에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다는 얘기야?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서 아 이건 누가 지정한 거지? 아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 줬구나.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니까 국장이 지정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때 누굴 찾아갈까? 공동이나 단독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구야? 국장. 바로 국장한테 찾아가서 우리끼리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될까? 이것 좀 해주세요. 조정해 주세요 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책 172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절차 어디 있어? 아니야 171페이지에 있다. 1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원래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누구끼리? 시도사들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야.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정권자인 누굴 찾아간다? 국장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있어 없어? 맨 밑에 쪽에 나오죠? 조정 신청해가지고 171페이지 맨 밑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조정해가지고 나와요. 바로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건 지금 공부할 거 아니야. 3, 4월 달도 거기까지도 안 해와. 3, 4월 달도 공부 못 해와. 언제까지? 아마 5, 6월 달 넘어가야 그때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출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7월 달 수준이 돼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할까. 어떤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건 해설은 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말한 대로 출제 분석 보죠. 출제 분석.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항상 출제 몇 순위? 1순위입니다. 수립권자 항상 시험 문제 났다면 광역수립 나는데 누가 수립하지? 이거 안 난 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숙제 냈던 거 있었죠? 국장이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 도의사가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 나눠지죠? 그 표 박스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또 공법의 원론이 또 나왔네.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이러면 일단 맞는 문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라 그랬었습니다. 아셨죠? 자, 유사 문제 여기 넣네.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교통이 정한다. 맞아 틀려? 하여튼 앞에 건 필요 없어. 그냥 뭐뭐 돼?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앞에 뭐가 있든지 관계없어. 하여튼 수립 기준,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이 정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닌가? 12번 아직 드렸나? 페이지가 하나 너무 많이 넘어갔다. 끌어내려보자. 요 밑에 요 4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2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간단히 보자. 첫째, 중앙행정의 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아까 세 사람 국장한테나 또는 도의사한테 광역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정만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도 요청할 수 있어. 아까 책에 봐봐. 몇 페이지에 나오죠? 아까 말한 170페이지 2번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에 1번 지정권자의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했었죠? 그 내용이야. 지정권자 중에 1, 2, 3번 중에 동그라미 3번에 써있죠? 그거잖아. 거기 보니까 뭐라 써있어?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난다? 이렇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지 않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니까. 그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 좀 더 익숙한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리면 뭔가 이상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맞나? 변경도 요청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시험 문제는 앞에 있는 걸 자르고 뒤에 쪽을 요지랄로 싸가주신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일단 맞는 문장. 자, 두 번째 둘 이상의 특광, 특시특도,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자, 2번은 우리 책에 있어 없어? 2번. 백날 찾아봐도 저 2번 없어요. 그럼 2번 지문은 맞는 지문 같아? 틀린 지문 같아? 뭐를 물은 거죠? 광역계획권을 어디다 지정할 거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이걸 묻고 있거든. 그럼 광역계획권은 어디다 지정할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다 걸쳐서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둘 이상의 특광, 특수도, 시군 여기까지는 맞을 거 아니야. 어차피 광역권은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지니까. 그렇고 읽어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잖아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어 없어? 다 좋은 말만 써놨죠? 좋은 말 써놓은 건 틀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래. 광역계획권은 원래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거니까 그건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좋은 말만 다 써놨어. 아무리 봐도 틀린 말 없어. 이런 건 볼 것도 없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맞을 거다라는 감이 오는 것.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돼. 자, 일단 넘어가.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맞아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몇 가지? 두 가지.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까 시험 문제 나왔었죠? 3년이 지금 뭐가 없었어?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국장이 제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립권자 국장 맞잖아. 뭐가 그러니까 국가 관련된 거 바로 첫 번째 내용이잖아.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야.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럼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에 걸칠 때는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합니까? 그거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 광역계획권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없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 수립은 있어도 광역계획 지정은 딱 떨어져 있어.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만 지정해. 같은 돈에서는 도의사만 지정하지. 뭐 밑에 있는 쫄따구들끼리 지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런 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은 볼 것도 없이 틀렸다. 이게 틀린 거 정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절차, 기초조사 다음에 뭐 있었죠? 공청회체. 왜 공청회체 한다 그랬죠? 주민과 어디 갔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지시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맞잖아. 지들이 수립할 때는 그때는 밑에 있는 자리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했을까? 이건 맞는 문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잠깐만. 12번에 뭐가 있나요? 그 밑에? 12번. 잠깐만 더 내려보고. 그래, 내려놓고. 정답. 끝인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 맞아? 네, 13페이지 넘어가자. 네, 해설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해설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또 공법의 기본 원리. 조심할 게 있어. 지정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 원칙적으로 같다. 이 말이야. 다만 지정 하나 수립할 때 봐요.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뭐 받는다? 변경인가, 변경 허가, 변경 승인. 수립할 때 인가받거나 허가받고 승인했으면 나중에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변경, 허가, 변경, 승인 받아라. 원칙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된다? 요거. 다만 요거 조심해야 돼. 무슨 병이 있어?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지정 절차,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원래는 같은데 경미한 변경은 같지 않아요. 왜? 경미한 것까지 똑같이 수립과 똑같은 절차 거친다? 굳이 그럴 필요 없대. 수립할 때는 거쳤지만 변경할 때는 더 약자로 할 수 있어. 더 약식으로. 약식이 뭐죠? 그냥 변경한다. 아예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신고하는 거 없어. 그냥 해. 또 변경하는 게 있고 신고만 하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통지하고 변경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냥 변경, 신고 변경, 통지 변경. 이렇게 공법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진도 나오면서 나올 거야. 경미한 변경이 어떤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공법의 기본 원리. 국토교통부는 항상 아까 설명했었어. 어디?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를 바치고 지방자치단체 장들 누구 있었죠?
그냥 시도사, 시장수청장 이 자들은 항상 어디다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친다. 이거는 공법의 기본 원리예요. 이걸 어긋나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똑같아.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의 심의, 지방자치단체들, 시도사나 시장수청장은 항상 지방도시의 심의. 이런 뜻이야. 또 공법의 기본 원리,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뭐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만약에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이 항상 우선한다. 계획의 위계질서라 그래.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유사 문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 하면 관계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은 언제 시험 문제 났던 거 이거? 33회 때 작년 시험 문제 이거 났었죠? 지방도시견이 아니라 중앙도시견의 심의인데 지방이라 써서 아까 33번 문제도 이거 썼어요. 똑같은 게 면접 내에 났었다? 26개 때 시험 문제 났다니까? 26개 때 이거 똑같이 내고 이 지방자를 중앙자로 바꾼 거. 최근에 그 이후에는 지방자를 중앙으로, 중앙자를 지방으로 바꾼 게 그 이후에는 안 났었어요. 26회 때 났다가 언제 났다? 33회 때 다시 살아나왔다는 점.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25회 때, 26회 때 출제되는 문제 있죠. 그게 작년 33회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같은 유형이 꽤나 많아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25회 때, 26회 때 출제했던 출제원이 잠시 사라지셨다가 다시 컴백하셨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5회, 26회 때 있죠? 그때 출제됐던 문제들 27회까지야, 27, 8회까지는 그 문제 중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한 번 지가 출제하는 거 있잖아. 그게 다음에 낼 때도 똑같은 그걸 내는 경우가 있어. 왜? 지가 좋아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니까 딱.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파트인데 이런 거 다른 사람은 안 내는데 이 사람만 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그 파트는 지들이 출제했던 거니까 다음에 그런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6회, 25회, 26회 있죠?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25, 26회 때 이번에 우리 났던 시험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첫째, 틀린 건 지방이 아니라 항상 국장은 어디다?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자, 두 번째, 동일 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게 더 상위계획일까? 광역도시가 더 상위계획이에요. 따라서 밑에 있는 광역도시 내기 우선한다? 당연하죠.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 내기 우선한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 된다? 부합되어야 한다. 맞을까? 어떤 게 최상위계획이죠? 이 셋 중에 광역도시의 제일 높아.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계질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따라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이 뭐 된다? 부합되어야 한다. 맞는 문장? 예, 맞는 문장이야. 26개 때 저런 질문이 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몇 번이야? 왜 70분까지 넘어왔냐? 이런 열심히. 몇 번이죠? 어디까지 왔어 지금? 금방 우리가 하던 게 이거 했어요? 26.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지? 다시 더 빻고 페이지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23 가보자. 요거는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20. 아직 용도 지역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면 20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20. 여기는 몰라. 이거 봐야 돼. 페이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금방 순식간에 몇십 페이지씩 넘어가 버려. 그러면 23, 25, 23이라니까. 23, 22. 이거 안 했었죠? 아직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22에서 오면 20까지 가보자. 이것도 아니야. 더 내려가. 18. 안 넘어갔어. 18. 이것도 아니야. 10.
18에서 그러면 16. 16도 아니야. 뭐 술래잡기 하고 있네. 14.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다, 그지? 위에 있는 거 지금 그 서로 상위계획에 부합하다는 거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드디어 찾아왔다. 자, 조금만 더 올리고 위로 올라가라. 이거죠? 자, 보자.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는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못 찾아. 어디 있을까? 나중에 공부할 거야. 몇 페이지? 177페이지. 요 문제가 하는 건 1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라는 곱 2번 나오죠? 2번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무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이랬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밑에 있는 두 개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그 위에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럼 위에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치라는 얘기고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얘기죠.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놈이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였었죠? 아까 공부한 것이 떠올라야 돼. 오전에 수업했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자기 관리계획에서는 누가 위반한다? 지가 위반한다. 그럼 자기 관리계획 자기 누구야?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그 자들이 원래 도시관리 위반권자잖아. 근데 이놈들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걸 인식했으면 무슨 계획이 안 맞아?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국가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부합하지 않는 걸 지가 알았어. 알아 뭐 해야 돼? 다시 위반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절정 절차 올라가야 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획을 뭐 하면 돼? 고치면 되잖아. 근데 고쳐 안 고쳐? 안 고치더라는 얘기야. 위반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고대빵 누가? 국장이 누구한테? 관할계 장들한테 야 니들 잘못된 도시관리 왜 안 고쳐? 빨리 고쳐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요구가 그 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 있는 무슨 계획에?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누가 판단했어? 국장이 판단했죠. 그러면 뭐 한단다? 관할 구역의 장들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 고쳐라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염차이내고 그럼 조정 요구에 따라 조정해야 안 해야 돼? 해야 한다. 근데 더 들어갈까? 조정 요구를 했는데 안 고쳐. 이놈들이 안 고쳐. 관악의 장들이 위반 안 해. 그럼 어떡할까? 안 고치면 그 다음 거 그거까지야. 안 고치면 어떡할래? 누가? 국장이 야 위에 있는 계획이 안 맞잖아. 니들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있는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잘못됐잖아. 고쳐라고 조정을 요구했잖아. 근데 요구했는데 이놈들이 안 고쳐. 안 해요. 이러면 어떡할까? 국장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지가 뭐 할 수 있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리 넘어가. 근데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언제 할 거야? 나중에.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77페이지. 아니 178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보셔요. 1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장이 뭐 하는 거 있어? 위반하는 사유 하고 나오죠? 그 국장 직접 위반 사유 중에 몇 번? 3번. 세 번째 거. 동그라미 디귿이다. 그죠? 디귿에 뭐라 됐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도시군,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고리 연결되는 거야. 조정을 요구했는데 요 관할계 장들이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열받은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그 도시관리를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체석해서 그렇게 맞추잖아. 맞아요. 그렇게 들어간 거야, 절차가.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씩 그 절차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요까지 하고 다 끝났나? 도시군 기본계. 이거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좀 벅차긴 해요. 근데 이거 5번 33회 때 시험 문제라는 거거든. 이거 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솔직히 이 내용 우리 책에 하나도 없어. 그래도 풀 수 있어. 뭐만 알으면 도시군 기본계 수립 절차만 알으면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라는 요 절차만 알았으면 승인 절차에서 이거 풀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절차를 모르니까 내용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